이분이 표현하기를 입에서 침이 좀 도는 그 느낌, 눈에서 눈물이 도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치료 6개월 후에 일단 핵심은 이분은 증상이 다 완전히 소실이 됐고요. 구강건조, 안구건조, 약물은 다 중단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했고요. 모든 일반적인 표준 치료에 쓰는 약물들을 다 중단한 상태에서 SSA 역가가 매우 높았는데 그게 한 반 정도로 역가가 조금 줄어든, ANA 기준으로는 4+에서 3+, 한 단계 떨어진 상태까지 확인했던 환자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면역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생활에서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찾기가 어려워서 치료가 일반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 원인을, 사람마다 다른 원인을 찾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특화다,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거기라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치료가 가능하다.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것들은 이 발생한 증상, 쇼그렌 증후군의 이 결과적인 증상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할까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둔 약물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한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을 봐도 보통은 이 전 단계죠. 이 발병의 원인보다는 그 과정, 예를 들면 어떤 장부의 이상, 장부 변증, 또는 보통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건조감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건조감을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둔 약들을 쓴다면, 저희는 그 이전인 이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바꿔야지만 이 병은 근본적으로 치료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 면역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생활에서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찾기가 어려워서 치료가 일반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 원인을, 사람마다 다른 원인을 찾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특화다,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거기라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환자분들 사례를 좀 기준으로 보면 한 40대 여성 환자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물은 다 처방을 받으셨는데 약물을 드셨을 때 부작용이 좀 너무 심하셨어서 드시지 못하고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치료 초기에, 그러니까 진단 초기에 저희를 찾아오셨던 분이라, 이분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좀 회복이 빨랐던 케이스이고요.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는 루푸스로, 그러니까 로컬 류마티스 내과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이분은 처음에 이제 관절통이 너무 심하고, 여성분인데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관절통이 심하게 오고 탈모가 심하게 오고 구강 안구 건조가 좀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정형외과를 다니다가 병원에서 한번 류마티스 내과를 가보라 해서 인근 좀 큰 유명한 류마티스 내과에 방문을 하셨더니, 처음에는 검사상에서 쇼그렌 항체가 나오기도 했지만 RMP 항체도 같이 나왔던 환자분이라 처음 병원에서는 루푸스로 의심된다, 그리고 ANA라고 하는 이 자가 항체도 처음 방문 당시에 1대 640 정도로 뭐 높은 편은 아닌데 정상 범위를 1대 40까지로 보니까요, 정상 범위 한 16배 정도 높은 상태의 ANA 영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병원에서는 루푸스가 의심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큰 병원을 가보라 했더니, 대학병원을 방문해 봤더니 또 여러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이거는 루푸스보다는 쇼그렌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고 오셨던 환자분이 계신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서 쇼그렌 증후군 항체가 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아까 RMP라고 했던 루푸스 항체는 음성으로 전환이 됐고요. 쇼그렌 증후군 SSA, SSB 항체가 두 가지가 다 양성이었는데 그 중에 SSB는 음성으로 전환이 됐는데, SSA는 아직 양성이 좀 남아있지만 역가가 조금 줄어드는 상태, 그리고 ANA라고 하는 항체는 완전히 음성 전환까지 된 케이스를 최근 한 환자분 사례를 좀 보고 있고요. 이분 사례는 사실 나중에 루푸스 관련해서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 루푸스와 쇼그렌 증후군이 요즘은 거의 많이 중복돼요. 루푸스 환자분들이 쇼그렌 증후군 증상도 많이 띄고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루푸스로 넘어가고 뭐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이 환자분 사례가 저도 많이 배우게 된 점은, 저희가 한 환자분들을 1년 이상을 긴 텀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보통은 한 6개월 해서 증상이 좀 좋아지면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사례는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과 루푸스가 동반된 40대 여성 환자분이 ANA가 1대 640, SSA, SSB, RMP까지 모두가 양성이었던 환자분이 6개월 정도 치료 후에 RMP는 음성 전환, SSA는 양성이긴 하지만 역가가 좀 줄어들고 SSB는 음성 전환, ANA 같은 경우는 1대 640에서 1대 80까지 해서 정상 범위로 감소한 케이스를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70대 남성 사례인데 이분은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한 폐섬유증 환자분이었는데 약물 치료는 안 하셨던 분이고요. 왜냐면 70대 고령이다 보니까 쇼그렌 증후군 증상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폐섬유증에 쓸 수 있는 약들은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그 약들이 이 고령의 환자분들한테서는 오히려 득보다 해가 클 위험이 좀 높아서요. 약물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던 분이라 오히려 70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좀 빨랐던 것 같고요. 사실 시작은 이분 같은 경우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했던 건 아니고 폐질환 때문에 이런저런 검사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한 폐섬유증이다 라고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인데 이런 경우가 요즘 들어서 점점 많아요. 과거에는 쇼그렌 증후군을 먼저 진단받고 생활을 하시면서 약물로 조절은 했지만 이게 진행이 돼서 폐침범이 된 사례들을 주로 봤다면 요즘 주로 뵙는 환자분들은 쇼그렌 증후군은 의심도 못하고 있다가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에서 방문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봤는데 원인이 다 없어. 찾다 보니까 혈액 검사상에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행한 어떤 항체 검사상에서 양성이 나와서 이게 류마티스로,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결체 조직 질환이라고 부르는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그러니까 CTD와 연관된 간질성 폐질환, 그 중에서도 이런 폐섬유 환자분들을 많이 최근 임상에서 저희가 뵙게 되는데 이 환자분 도 마찬가지로 폐섬유증을 먼저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쇼그렌 증후군이 원인이 됐다라고 해서 anti-SSA, SSB 항체가 모두 고역과 양성의 환자분이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 6개월 후에 진행해본 검사에서 마찬가지로 보통 SSA는 여전히 양성이긴 하지만 역가가 좀 줄어들고 SSB는 완전히 음성으로 전환되었고 또 섬유화가 진행됐던 폐에서 염증 소견을 보여주는 수치 중에 KL6라고 알려진 폐섬유화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많이 감소해서 정상 범위에 거의 준하게, 완벽하게 정상 범위까지 돌아오진 못했지만 정상 범위에 준하게 이 폐 섬유화의 정도가 감소되는 케이스를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쇼그렌 루푸스가 동반된 30대 여성 사례인데 이분은 아주 본격적인 쇼그렌 증후군 증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구강건조, 안구건조가 아주 심해서 거의 10분마다 눈을 감고 있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처음 오셨을 때 30대 젊은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강건조랑 안구건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10분마다 눈을 감고 30분마다 잠을 자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극도의 컨디션 저하를 호소하셨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전신 통증도 매우 심했고요. 질건조감이 매우 심해서 기혼자셨는데 예를 들면 부부관계 후에 출혈이 심하다. 이 건조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질에서의 염증 소견이 아주 심한 상태였어서 생리통이 워낙 심했던 분이어서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이 이제 감정 기복을 포함해서 몸이 극도로 가라앉고 피로감이 극심해서 통증을 동반한 극심한 피로감이 생리전으로 아주 심하게 오셨던 환자분이라 이 환자분은 말 그대로 그냥 삶의 질 자체가 아주 바닥인 상태에서 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기억이 나는 게 변화가 아주 좀 빨랐던 게 증상 변화가 상당히 빨랐던 환자분인데요. 6개월 치료 후에 이분이 표현하기를 입에서 침이 좀 도는 그 느낌, 눈에서 눈물이 도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셨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분도 한 6개월 정도 치료 후에 SSA만 양성이었고 ANA가 고역가, 역가라고 한다면 1대 2560 정도 역가를 가지고 계셨던 환자분이었는데 치료 6개월 후에 일단 핵심은 이분은 증상이 다 완전히 소실이 됐고요. 구강건조, 안구건조, 약물은 다 중단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했고요. 모든 일반적인 표준 치료에 쓰는 약물들을 다 중단한 상태에서 6개월 후에 구강건조, 안구건조감이 많이 사라지고 SSA 역가가 매우 높았는데 그게 한 반 정도로 역가가 조금 줄어든, 하지만 아직 음성 전환까지는 어려웠고 ANA 기준으로는 4+에서 3+ 한 단계 떨어진 상태까지 확인했던 환자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저한테는 많이 또 배움이 되었던 건 저희는 어찌됐던 어떤 수치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증상 변화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치가 꽤 많이 떨어졌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좀 결과를 봤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서, 물론 떨어진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ANA라는 수치가 반 이상 감소했다는 거는 유의미하고 분명히 괄목할 만한 성과는 맞는데 워낙 증상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빨리 좋아졌다 보니까 수치도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다른 환자분들보다 수치 변화는 좀 느린 거에 비해 증상 변화가 빨랐던 케이스가 저한테 좀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분 통해서 또 이 수치와 증상이 확실히 또 1대1로 매칭되지는 않는구나를 많이 배웠던 환자분의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는 약물을 다 쓰셨던 케이스였고요. 살라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막의 액체를 분비를 도와주는 부교감 신경 항진제거든요. 이런 약이나 할록신 같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다 사용했던 환자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물을 다 끊은 상태에서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까지 보고 치료를 종결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쇼그렌 증후군의 근본적 치료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우리가 매몰될 게 아니라 이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은 결국 교란된 면역세포, 즉 자가면역성 기전,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건조감이나 염증이나 통증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조절이 되더라도 결국 교란된 면역세포들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한 이 병은 완치가 불가능한데,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이 약물들은 이 교란된 면역세포들을 정상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교란된 면역세포들을 최대한 통제하고 억제해서 교란된 반응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란된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게 치료가 아니라 교란된 반응을 안 하고 정상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억제하는 쪽으로만 약물이 발전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많이 맞닥뜨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특히나 많이 이 리툭시맙이라는 약물에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미 중증으로 가지 않는 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죠. 보통 우리가 맙테라라는 주사제로 많이 쓰시는데요. 보통은 다른 자가면역 치료하는 데서 많이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B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없애면 항체도 같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가항체를 없애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걸 저희가 치료해보면서 없어지는 걸 보면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는 치료가 진짜 좀 신기한 거구나, 대단한 거긴 한구나를 요즘 또 이런 약물을 썼던 환자분들을 보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현대의학적으로 이 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항상 어떤 진단의 핵심은 치료약이랑 연결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치료약이 없으면 진단하지 않고요. 어떤 약물을 쓸 수 있는 기준을 찾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단이죠. 근데 이 쇼그렌 증후군에 사용하는 약물들이 쇼그렌 진단 주요 기준 중에 하나인 어떤 자가 항체들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매우 약해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SSA, SSB라고 많이 알려진 이런 쇼그렌 증후군에 관련된 자가 항체들이 가장 대표적인 표준적인 쇼그렌 증후군 약물 치료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약들이 뭐냐 하면 증상을 조절해 주는 건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항말라리아제 성분에, 시작은 항말라리아제였지만 결국 면역 억제제의 계열인데, 이 약물들의 타겟은 T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T세포들이 이런 항체를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가 항체라고 하는 항체의 단위는 B세포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물로는 이런 항체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 대규모 연구들을 이전에 해본 연구들을 좀 보면, 과거에 여러 장기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을 몇백 명 정도를 이렇게 데려다가 10년, 이렇게 20년을 관찰을 해보면 실제로 이 항체가 어떻게 변하냐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 이 자가 항체가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없어지지 않았다. 증상은 약을 써서 조절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항체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 장기간 추적 연구 결과 나오게 된 거라, 결국 이 자가항체 수치는 일시적으로 오르내리기는 하더라도 양성이 음성으로 전환되거나 갑자기 음성이 양성으로 된다거나 하는 이런 급격한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서, 이 항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상 쇼그렌 증후군의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완치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약물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항체 수치를 낮추는 거라기보다는 이 증상을 조절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요.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은 약물로 치료하는 질환은 아니고 약물로 평생 증상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이제 관해라고 표현하죠. 질병의 활성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이야기하는 질환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자가항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라는 것을 여러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게 치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걸 목표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서 또 많은 환자분들 케이스가 쌓이고 있어서 자가항체 감소를 저희가 목표로 하기는 하는데, 다른 분들 기준으로는 보통은 이게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추세에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오랜 기간 일정 항액항체 ANA가 일정 역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분들은 보통 치료하면서 보통 바로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 추세에 있던 분, 예를 들면 3개월 전 검사에서 1대 80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1년 전에는 1대 80이었던 ANA
ANA 농도가 3개월 만에 예를 들면 2배에서 4배 정도가 늘어나고요. 또 3개월 후에 돼서 6개월 만에 거의 1대 1280, 2560까지도 늘어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분들은 ANA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분들은 사실 그 증가 속도를 멈추기만 해도 1차적으로는 성공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영상으로 항상 찍어서 보내드린 환자분들이 본인이랑 비교하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장님 그때 영상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6개월 만에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왜 저는 아직 그대로 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떨어지는 분들은 그 역가에서 유지가 되던 상태였던 분들이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보통 치료 후에도 유지되는 분들은 이미 증가하는 속도가 빨랐던 분들이 그 증가 추세를 완화시킨 것만 해도 1차적으로 성공이고, 그게 유지가 됐다라는 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라, 그런 분들은 증가되지 않고 유지되는 게 보이는 게 한 6개월 보였다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한 3개월 기준으로 반씩 줄어드는 걸 목표로 치료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고 흐름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너무 비교하면서 치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항상 이 사례들 이야기 드릴 때 그런 게 좀 본인 이야기랑 매칭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항상 사례를 설명드릴 때 그 영상을 찍어보신 분들이 저한테는 제일 감사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치료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로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례가 영상의 힘이 제일 세요. 방금 말씀드린 세 사례는 저희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들, 채널에 있는 사례들은 거기 영상에 충분히 내용이 아마 담겨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D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